면접에 대해서 이재원 동국대 책임 입학사정관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요점은 가이드북을 꼭 챙겨보시면 모든 면접에 대한 준비가 잘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이 면접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내용이 아마 지금 이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다 요약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학별 면접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내신 등급은 낮지만 면접에서 이를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셋째,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 인상에 잘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생이 5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까 사정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요약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짧게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학교에 대한 면접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전형으로 뽑고자 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글을 잘 쓴 학생들을 뽑으려는 것은 또 아니고요. 면접을 통해서 말만 잘하는 학생만 또 뽑으려는 전형도 아닙니다. 이는 즉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알맹이가 가장 충실하게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같이 어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포장이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는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좀 자기를 어필할 수 있고 자기를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꼽자면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면접 시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사실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혹은 학교 생활에서 진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범대에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꿈입니다. 근데 내가 교사를 꿈꾸는 이유는 어린 동생을 가르치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좀 알맹이를 갖춘다라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동생을 가르쳐 주면서 꿈을 가졌는데 이러한 꿈을 갖는 과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진로 활동에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좋은 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은 그러면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동국대학교 기준으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내용, 하고자 하는 얘기를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좀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 그리고 명확하게 본인의 좀 의사를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 발표라든지 혹은 이런 내용에서 혹은 토론식 수업에서 충분히 좀 연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충분한 연습 과정들이 진행이 된 후에 실제 면접에 임할 때는 본인의 이야기거리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도 만들어 보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만들면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예상 질문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습과 노력의 과정들에서 그만큼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면접 질문이 와도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술적인 팁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평가를 받는 면접이기 때문에 좀 2갈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명확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등급이 낮은데 면접에서 이를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최저 등급을 저희는 아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3등급 후반부터 4등급, 5등급, 6등급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그러한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1단계에서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충분히 그런 고민들이 2단계 면접 과정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합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또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앞서 이제 면접 준비 노하우에서 말씀드렸듯이 발표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에서 본인의 의사를 좀 정확하는 연습들, 평상시에도 언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은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면접 상황에서 긴장이 되면 튀어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평상시에 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때는 일단은 예의 있게 이제 들어와서 입실에서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하는 것부터 해서 긴장은 하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원 선생님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례까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대학교 차정민 선임 입학사정관님께서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기 참석한 대학들에 비해서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대부분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차정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모든 전형에서 서류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2022학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 하나의 경우에 저희가 면접을 다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서류평가 100%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서류평가 중심으로 중앙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서류평가와 관련돼서 강의를 할 때마다 들고 오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쪽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풍성해 보이는 나무. 그런데 사실은 좀 탄탄하지 않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자라나고 있고 튼튼히 토양과 일치가 돼서 뿌리 깊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있죠. 누가 보면 첫 번째 나무처럼 뭔가 풍성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 나무를 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뿌리가 아주 얕은 나무보다는 좀 잎이 좀 드물더라도 뿌리가 먼저 튼튼하게 박혀 있는 나무들이 대학에 와서 또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의 모습 같아 보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후자와 같은 나무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보였던 무성한 잎사귀는 과도한 스펙을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얼핏 봤을 때는 대단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있고 주의를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그런 학생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릴 부분은 저희한테 무슨 내용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게 유리할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학생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량들을 꾸준히 천천히 가져가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돋보일 수 있고 대학 사정관들이 또 좋아하는 인물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원칙이라고 좀 공유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를 예로 든다면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설명드릴 펜타곤 5가지 평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교육이라든지 외부의 환경,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의 영향 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하고 학교 교육에 기반한 모든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양적 활동의 위주를 좀 지향을 하고 질적인 평가 위주로 가겠다. 지원자의 역량에 집중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부 항목별 연관성을 좀 고려해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몇 점, 또는 뭐 봉사활동에서 몇 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각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평가 역량에 맞춰서 저희가 그 학생의 장점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점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죠. 교육활동의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학생이 과정 중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래서 대학에 와서 얼마나 또 뻗어나갈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기본 계획을 갖췄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업 역량이라는 것을 볼 때도 물론 이제 수험생들은 내가 1.6이냐 1.7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성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스펙트럼이 아주 넓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평균 내신 성적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냐가 아니라 교내 활동 속에서 발휘한 어떤 학업적인 소양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평가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대학교의 대표 평가 모형을 보여드리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두 가지 모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학업적인 측면 또는 이제 탐구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고요. 창체 활동으로 대변이 되는 어떤 그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 또는 전반적인 그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는 영역도 있겠죠. 여러 대학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대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펜타곤이라 그래서 5가지 역량들을 골고루 잘 갖춘 학생들을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통합 역량 이 5가지를 각각 20%씩 평가 점수로 반영합니다. 반면에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요. 통합 역량이라는 것을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으로 좀 바꿔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씩 다르고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반영되는 퍼센테이지들이 다르다는 점도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고른기계 사회통합 전형에서 사용이 되는 역량은 총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성취 수준 그리고 또 계열별 교과 이수와 성취도를 전반적으로 봅니다.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숫자화되지 않은 또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세분력 특기사항 또는 뭐 창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 추천서에 있는 내용들, 독서활동 등을 포함을 해서 탐구 역량이라고 명명을 하고 탐구 활동에서의 우수성 또는 학업 태도에서의 지적 호기심 등을 통계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이나 리더십 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얼마나 대학에 와서도 주도적인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인성의 경우에는 뭐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협력 활동과 팀워크가 학교 생활 내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빈치형에서는 통합 역량을 하나로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험의 다양성과 이제 깊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너무 1학년 때부터 전공과 관련된 것들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이제 예체능 활동에서의 성과, 연극부를 한다든지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태권도 활동을 하면서 다면적인 평가 역량들을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이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만 전공적합성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전공 관련 활동과 이해 수준, 또 전공 관련 교과목과 이수, 성취 등등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이 각각 30%씩으로 평가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서류 평가 항목별로 드러내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중앙대학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공개를 하기 위해서 평가 그 역량을 퍼센테이지를 학과별로 또는 학과별이 아니라 전형별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서 두 가지 교과 성취 수준이나 계열 교과 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그 학생의 성적도 중요하죠. 국영수 사냐, 국영수 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도 저희는 다 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학교 성적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과목에서 또 얼만큼 잘하는지, 내가 또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계열에서 내가 수학과학을 특별히 좀 더 잘하는지, 또는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사회 과목에 강한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성취도에 관련된 세부 지표를 보시는 거죠. 요즘에는 뭐 학교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내가 등급을 받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자 수라든지 과목 평균 원점수, 또 표준 편차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학생이 조금 등급이 낮을 수는 있지만 내가 열심히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한 결과라고 한다면 평균적인 어떤 점수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를 한다는 뜻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탐구 역량에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업 활동이나 또 창의적 체험 활동, 또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 평가, 보고서 토론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자동봉진 했던 내용들, 독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얼마나 중앙대학교 와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좀 쌓았는지를 보고 평가에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각 과목별로 또 학업에 대한 이 학생의 태도, 또 수업 시간에서 상호작용, 또 지적인 호기심을 보였던 사례 등등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또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평가 항목을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지표와 세부적인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또 광운대 교수님께서 하셨지만 학생부 중심의 이제 서류 평가이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에서 몇 %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상 경력 몇 %, 동아리 몇 %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는 그 각 영역 활동별로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학생부의 여러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평가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의 정량적이지 않은 정성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그런 판단을 올바르고
또 여러 사정관들끼리의 공통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반기에도 꾸준히 모의 서류 평가를 하고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토론을 아주 열심히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해서 잠깐 또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무제한적으로 대학의 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 있고 또 강점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는지를 좀 스캔을 합니다. 국어적인 능력들, 토론하고 논술하는 능력에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인지 또는 어떤 예체능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낸 건지 학생이 좀 강점을 또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격의 수상 경력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수상이라고 했을 때 30분 동안 간단하게 기존에 암기했던 내용들을 풀어내서 상을 주는 수상도 있겠지만 한 달 동안 또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열심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내가 뿌듯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수상이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내용들을 또 설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에 많은 수상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2로 올라간 학생들부터는 이제 한 학기에 한 개만 지정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총 5개의 수상 실점만 중앙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겠지만 양적인 측면들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로지도 상황에 대해서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고 자료로서 지원자의 흥미, 탐색 과정을 이해하는 소재로밖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진로 희망에 따라서 지원자가 얼마나 전공과 적합한지를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가기 위해서 무조건 방송 PD라고 써 있어야 되느냐, 생명과학과라고 해서 생명과학 연구원이 적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간호사를 3년 써 있어야지 무조건 간호학과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고3이 됐을 때는 대학에 전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더는 그런 항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이 있는데 여기서도 누가 어떤 내용들을 많이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자치활동으로 내가 남들에 비해서 리더십 활동을 좀 많이 했다. 전교에서 학생회 임원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역량들을 많이 발휘할 능력들이 있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 활동이나 적응 활동들이 단순하게 참여를 했다 또는 내가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들, 역할들,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강은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와중에서도 교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하고 토론하고 독서했던 활동들이 자율활동에서도 적혀 있으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그 활동이 얼마나 또 지속적으로 또 내용이 깊이 있게 파악이 되는지가 또 중요한데 이제는 사실 내용들이 좀 적게 적혀 있고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들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학생들 간의 변별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내용들의 중에서 특별히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 발전된 모습들, 어떤 최소한의 성과물들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활동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 어떤 진로 성격 유형 검사,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학과가 맞다라는 내용보다는 또는 뭐 이런 현장 교육에 특강에 참여했다, 뭐 직업 박람회에 참여했다라는 것보다는 개인별 활동이 나와 있는 또는 모둠별 활동이 나와 있는 어떤 모둠 활동을 한다든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탐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탐구 역량 등을 통해서 또는 발전 가능성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교과서를 얼마나 이해를 잘 했는지 또는 발표 활동이나 모둠 활동에서 그 내용의 수준이 얼마나 있는지 또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어떤 성취 수준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적어 주십니다. 또는 뭐 그와 관련돼서 수업 태도를 또 관찰을 하시죠. 이 학생이 얼마나 내 눈을 잘 보면서 수업을 잘 듣는지, 또 새로운 그 질문을 가지고 대하는지, 또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지, 또 학업에 대한 흥미도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등등을 많이 또 보신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또 수행 평가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좀 심화적으로 자료를 좀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뭐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또 수능이라든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학종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들, 또 수행평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직접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또 시도를 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라나기를 저희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말씀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전략적으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일부러 많이 읽어낸다, 또는 어려운 책들을 많이 배치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책들에서 지식을 확장하고 연장을 하는 선상에서 흥미있는 것들 위주로 읽는 것이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성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원자가 일단 우수해야 됩니다. 지원자가 우수해야 되는데, 수업 방식을 통해서 또 토론, 발표, 프로젝트, 실업, 실습 등의 기회를 많이 또 만들어 달라고 학교에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부하고 제출 서류들이 또 충실하게 잘 기재가 되어야겠죠. 또 학생 진로에 맞춰서 또 개인별, 모둠별 활동들이 또 잘 이루어졌으면 더욱더욱 좋겠고, 학교 자체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열심히 끌어가는 그런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선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정민 선생님께서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서류 평가 100% 지원하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대학이 지원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류 관련 평가에서 질문이 이제 있는데, 하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지금 3학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이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적 물어보는 거 다음으로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학교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3학년 1학기에 채워야 할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를 채울 기간이 4개월도 안 되는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도 전처럼 여러 개를 해야 하는지, 또 학교 자체로 진행하는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후에 내신 성적에 집중해야 할지 갈등입니다. 활동이 없으면 당연히 학생부가 부실해질 염려가 있어서요. 이번 기간은 좀 특별하니 대학에서도 재학생에 대한 배려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많은 문의를 또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도 당연히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나만 좀 불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이제 부담이 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재수생들과 비교했을 때 뭐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재학생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뭐 불리하다라고 생각은 전혀 저희는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생부를 채울 시간이 4개월도 안 되는데 어떤 활동을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뭐 학생이 수준에서 만들어서 해야 될 거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어쨌든 또 동아리 활동도 그대로 제기가 되겠죠. 학교 기본 동아리와 또 자율 동아리가 물론 이제 기간은 좀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수업과 동아리 활동, 참체 활동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에만 열심히 참여하시더라도 부담 없이 중앙대학교 학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별도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급한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진학 프로그램에 또 추가로 참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신 성적에 조금 집중해야 될지 갈등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신 성적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굉장히 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습니까? 간격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분명히 좀 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1, 2학년 때 충분히 내가 활동을 해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많다. 1, 2학년 때의 내용들과 그 학생의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3학년 1학기 때 또 뭔가를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안 했어도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열심히 생활을 해왔으면 내신 성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좀 답변이 되었을 거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대학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배려가 있을 예정인지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준비되는 게 있는지. 대학에서 그걸 지금 코로나19에서 지금 재학생들을 표면적으로 이거 뭐 배려를 한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어쨌든 여태까지의 형태상으로 본다고 하면 수시에서 학종은 재학생 중심 아닌가요? 물론 재수생도 있지만 재학생 중심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맞춰서 암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모든 학생들이 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3 때의 활동은 좀 빈약하거나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대학에서 꼭 고3들을 위주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고3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하실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라든가 자기소개서의 작성과 평가 방법,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과 평가, 그리고 서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각 대학 입학사정관님들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저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전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입학사정관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효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나 1학년 학생이 왔습니다. 2022년 2학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부 기록 글자 수가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교과 활동인 내신 성적과 스트림 비중이 더 커지는 걸까요?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기본 시간 이외에 추가로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입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봉사활동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조효한 교수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창체에서 3천자에서 1,700자, 예.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조모 의견란에서 1,000자에서 500자, 그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안 줄어든 게 딱 세분의 특기상은 안 네, 줄어들었죠. 그렇죠.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세분의 특기상이고, 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학업 역량이 어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창의 체험 활동인데, 그 창의 체험 활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활동, 즉 교과와 연관되는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다. 뭐 독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글자 수가 줄어들어서 볼 걸 못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도 자기소개서 면접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것을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기록부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상에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 자기 어떤 뭐 지적 역량, 이런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뭐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 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이 어렵다 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차정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만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이지, 봉사활동을 뭐 많이 한다, 시간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봉사활동의 의의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고3 때 또는 아니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별 관계가 없다. 이 학생이 쭉 한 행동을 보면, 활동을 보게 되면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단지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과와 연계된 활동들, 특히 이제 스틱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관련 학교 연계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진정성과 지속성에 이제 큰 의미를 두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수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내 대회에서 3등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럼 4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요? 수상 등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밀어줄 만한 아이에게만 3등까지 주는 느낌입니다. 정말 월등히 잘했으면 당연히 1등이겠지만 그 이하는 실력이 고만고만할 경우에 4등 받은 아이의 실망이 큽니다. 정말 4등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걸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그 등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수상에서 네네. 등위를 이야기할 때 그 등위를 어떤 선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4등의 개념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예를 든다면 뭐 최우수상, 그다음에 우수상, 뭐 그다음에 장려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수가 있는데, 여기서 1, 2, 3등이라고 했을 때 3등까지는 유용하고 4등, 만약에 4등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상은 일단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등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잘 평가해도 4등에서 평가를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등위하고는 관계가 없다. 단지 여기서 쭉 이야기 나왔던 것들인데 왜 이 활동을 했을까? 이걸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동기 속에서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동기에 의해서 과정상 이 학생이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상 경력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문상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내가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좋은 것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유 적으면 되죠. 그것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흔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생활이력부의 기재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경시대에 나갔을 때 떨어졌더라도 거의 적게 돼 있어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적잖아요. 근데 못 적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수업 시간에 그걸 좀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걸 한번 해서 세고도 특기상 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희건 책임 입학사령관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평가지 적용에 따라서 기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학업 역량 평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교과 활동이라도 그것을 기술하는 교사의 성향에 따라 진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식어를 풍부하게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할 것인데 이러한 차이가 서류 평가에서 얼마나 변별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이제 진로선택 과목이 처음으로 좀 나타났기 네. 때문에 학생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뭐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진로선택 과목과 유사한 평가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는데 제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의 취지가 뭐냐면 너의 관심사가 이제 관련돼서 과목을 선택해 들어라라고 하는 차원이고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 과목까지도 학업 역량을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국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수 과목의 이제 뭐 심화 정도라든지 혹은 이제 뭐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수자 수, 원점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광 교수님 말한 것처럼 이제 이 과목에서 세부 특기사항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 등급이나 성적평가제 내용만을 가지고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전에 해왔던 종합과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이제 같이 병행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은 이제 소인수 과목이나 했던 그런 교과목들을 평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사 간의 편차에 대한 질문인데,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입학하자마자 초창기부터 학교 간의 편차, 교사 간의 편차 때문에 나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학생부에 기술하는 내용의 어떤 양이라든지 뭐 내용적인 측면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대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가장 주된 것은 양적인 것, 미사 여부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굉장히 보기 좋게 써준 거나 혹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썼거나 실제 평가할 때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한 이제 질적인 측면까지도 잘 이제 적어주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격차가 날 수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너무 좁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하나, 독서 하나를 한 권을 더 많이 읽고 안 읽고 상을 더 많이 받고 안 받고 혹은 3등이냐 4등이냐 가지고 본인들은 민감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3년 전체 기록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무언가 앞서고 뒤진 거에 따라서 합풀이 결정되거나 더 높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비교과 활동을 조금 적게 혹은 좀 부실하게 적었다 하더라도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적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사실과 다른 기록과의 연관을 보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형 생각하는 것처럼 교수 간의 격차 때문에 평가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같이 종합적인 혹은 맥락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교사 간 편차를 많이 줄이는 평가를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전형적 과목에 대한 성취 평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과 그 크게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뭐 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 학교에서도 스크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예. 수십 가지를 보고 그 맥락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잘 써준다고 해서 그게 그 학생이 유리하다 그거 절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동국대 이재원 책임 입학사정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설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프로파일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진행 사항과 실제 시행 여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면 이로 인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의 평가와 또는 학업이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평가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고교 프로파일 블라인드 처리 그리고 이제 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사항은 아마 올해 21학년도 입시 부전은 바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대학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생부 제공의 프로세스부터 변경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주신 이제 질문을 보면 끝에만 봐도 학교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나요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 학교에서 속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발전시켰고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지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제 뭐 경희대 사정관 선생님 그리고 중앙대 사정관 선생님 다 이제 느끼시겠는데 이제 새 학교가 또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특목고 학생들 많이 뽑는다 이런 오해 받는데 실제 지원하는 비율과 합격 비율을 보면은 특별히 그 학생들이 우대받아서 합격이 되어진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평가라고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사정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이제 운영을 해주는 학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거에 대한 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이제 교육부랑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나 좀 확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희는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지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고교 프로파일 블라인드는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교 평가보다는 그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의 개인의 그 활동 내용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뭐 차별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보니까 동국대학교가 시행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뭐 학생 종합 전형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동국대 이재원 책임 입학사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특기자로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실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 시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형과 별도로 뽑는 소프트웨어 특기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좀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2021학년도보다는 아마 2020학년도의 뭐 결과나 네. 상황을 보고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에서는 두드림 전형 안에 컴퓨터공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멀티미디어 공학과를 선발을 했었고, 별도로 소프트웨어 실기 전형으로 해서 이 세 개 학과를 별도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실기 전형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소프트웨어 실기 구사를 진행을 해서 선발을 소프트웨어 전형에선 했었고, 반면에 두드림 전형에 있는 이 세 개 학과에서도 동일한 다른 학과하고 동일하게 서류와 면접 평가 그리고 동일한 면접 평가 평가 항목 등으로 평가가 이제 선발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실기 전형에 있던 인원과 두드림 전형에 있던 인원을 다 합쳐서 그냥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바뀐 거고요. 전형 방법은 두드림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 전형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조금 더 좀 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의 배점을 조금 높게 구성했다라는 게 약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처럼 어떤 뭐 특수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모집 요강이라든지 기본 계획에도 명기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라는 의미는 소프트웨어 전공 분야에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 내의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역량평가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고할 수 있는 논리적 이런 부분, 논리적 그리고 분석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생활 안에서 좀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을 하고, 단지 이제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만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대 차정민 선임 입학사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차정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 질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문과 3학년 여학생입니다. 첫째, 간호학과 지원 시 문이과 구분 없이 모집 인원이 표기된 학과에 지원하면 문과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둘째,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고 선택해야 할까요? 셋째, 학생부의 수상 경력이 거의 없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시 많이 불리할까요? 넷째, 진로 희망이 1학년, 2학년 간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성적에 맞춰서 다른 과로 지원할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간단하게 추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모집 인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문이과 구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문과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앙대의 경우에는 간호자연, 간호인문과 같이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계열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 중에서 하나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이제 일반 전형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다가오진 않아서 제가 중앙대학교 21학년도의 기준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평가 요소들과 전형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전형 두 가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쪽 전형에 좀 지원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반면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평가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대신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1점대 초중반을 가지고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학생부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일부 모집 단위에서 170명 정도밖에는 선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과가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성적대가 조금이라도 좀 낮다, 오류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원을 좀 안 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좀 더 표현하기가 좋은 학생, 비교과와 그 교과 활동이 적절하게 잘 조화된 학생이라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의 수상 경력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수상 경력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의 그런 영역들이, 나의 여러 역량들이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떤 부분에서 좀 두드러지고 거기서 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희망이 1, 2학년 간호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간호학과는 조금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점에 지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다른 학과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원하는지 자신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면접 때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이런 바뀐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과에 필요한 역량들이 내가 정말 자신이 있는 학과로 옮기는 건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과는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간호학과를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문인 생명과학이나 뭐 화과 같은 것에도 관심이 있거나 적성이 있는 학생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학과로 이제 옮긴다고 한다든지, 또 너무 성격의 성질이 좀 다른 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사정관들이 좀 궁금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학과가 왜 그 학과를 선택하는지는 자소서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간호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서 활동의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하고 기록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요? 방향이나 깊이, 넓이, 범위나 넓이 등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책을 선택해 읽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차성민 선생님 좀 앞서도 참다만 사실 독서라는 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읽기를 좋아하고 또 생각을 하고 쓰기를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와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또 생각이 또 깊다 보면 면접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사실은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제 독서 활동은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어떤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몇 권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사실 접근을 한다면 이미 조금은 아주 최우수 그룹에 비해서는 좀 뒤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서 활동을 잘하는 학생들은 마다할 대학은 없어요. 특히 뭐 자연계에도 있겠지만 인문계 계열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회와 관련된 과목 독서 활동을 충분히 한 학생들 또는 뭐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에 좀 몰입을 한 학생들은 뭐를 하더라도 조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읽어가고 또 거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독서 활동들로 이어지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진로와 딱 맞는 수준에서 읽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를 읽는다. 면접 때 다 좀 들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읽는다. 또는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진로와 관련된 그 독서 활동 내용들이 폭발을 한다. 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으면서도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좀 약간 좀 오버해서 독서하지는 말자. 다른 학생부의 다른 영역들과 그 학생의 수준을 또 맞춰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교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또 심층적으로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 활동에 관련돼서 이제 진로와 독서 활동도 필요는 하지만 좀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독서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를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도 입학사정관과의 대화가 이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조효양 교수님, 그리고 조희건 책임 입학사정관님, 그리고 이재원 책임 입학사정관님, 차정민 선 입학사정관님, 죄송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좋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자료는 말씀해주신 자료는 이제 홈페이지에 같이 탑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